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식구사의 라운일입니다. 오늘은 영등포 교회에 왔습니다. 이 영등포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식구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봉사활동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식구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제가 진짜 우리 김용성 회장님 항상 그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야, 어떻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리얼토크 식구수다에 초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좋은 또 프로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바쁘시죠? 바쁘게 사는 게 예. 좋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소장님을 저는 이제 회장님을 잘 아는데 네. 그 회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식구님들이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예. 한번 좀 자기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예. 일단 뭐 호구조사가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태어난 곳은 전남 나주 영산포에서 태어났고요. 교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1983년도에 이제 친구의 권유에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성학생 활동을 사실 좀 하다가 이제 85년에 이제 건국대학교, 서울의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또 이제 원리연구회 활동을 또 하게 됐죠. 카프에서요? 네, 카프에서요. 지금도 장한학사 참 고향 같아요. 장한학사 선배님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17기 순전단. 17기. 예. 제가 30기입니다, 선배님. 그래요. 참. 예. 그러니까 순전단을 졸업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잠깐 한 3년 정도 서울의 그 성동구 광진군가 지금 이제 그 군저교회장을 제가 목회를 하셨군요.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삼만선 축복을 받았고요. 그 이후는 제가 이제 기관기업체에서 쭉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는 여기 영등포 신길동에 아예 제가 이제 이쪽 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제2의 고향처럼 삼고 여기 영등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현재 참 자녀 이야기할 때 죄송한데 일남 일녀밖에 못 낳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남 일녀요? 예. 아니 왜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딱 일남 일녀. 그래도 우리 교회 현실에서 봤을 때는 참 죄송하죠. 일남 일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시게 됐는데 사실 저는 우리 또 김용성 우리 이제 식구님 나는 또 친구잖아요. 이 순전단 기수는 아주 차이가 나지만은 우리 페이스북에 친구 아닙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그냥 다양한 소식이나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식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활동하는 내용이 오늘은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은 이제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거의 20시간을 그냥 활동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요즘?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제 굉장히 숙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블로그 관리도 거의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하죠. 제 스타일은 그 사건이 뉴스가 있으면 즉시 올립니다. 끝나자마자. 대부분 한 건 올리면 30분 내로 올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일반 그 뉴스보다 더 빨리 이제 보도를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영등포구의 어떤 소식을 알려면은 우리 식구님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딱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이야기가 일반 그 지역 언론사, 그다음에 케이블 방송도 제 블로그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그 공식적으로 저한테 허락을 맡았고요. 그래서 그 방송이 그대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오랫동안 우리 회장님을 좀 뵈었지만은 항상 뵐 때마다 이제 좀 되게 풋풋하시고 순수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랑은 상당히 거리가 먼 그냥 뭐 이렇게 글로 쓰실 것 같은 편지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블로그도 상당히 빨리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 몇 명 정도가 그 방문을 하셨습니까? 현재 한 운영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예. 지금까지 한 220만 정도. 220명이 아니라 220만이 이제 누적 조회수고 하루에 평균 최하 1,000명 정도. 그분들이 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누적해서 들어옵니다. 야, 그러면 진짜 최고의 파워블로거 중에 한 분이시네요. 네, 보통 그 영등포에서는 제가 가장 큰 블로거라고 파워블로거라고 와. 보통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예.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하나하나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예.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매일 1,000명 이상이 들어온다. 예. 야,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평소에 활동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활동한 거하고 그다음에 온라인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온라인에만 치우치면 예. 굉장히 그 무게감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예, 친구도 느낌이. 없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그 이제 잘 알다시피 정보라는 건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사가 힘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남이 접하지 못한 정보를 제일 먼저 접하기 때문에 이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입니다. 특히 이제 이 봉사활동과 관련된 또 영등포구에서 다양한 또 그 우리 국민들과 만나고 또 그 봉사와 관련된 행사를 가지면서 또 바로바로 소식을 올리니까 네. 그게 그냥 또 한두 번으로서 일회성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야,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봉사활동이 담긴 이 블로거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해오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정확하게 말하면 비공식적으로는 9년이고 9년. 예, 공식적으로는 8년으로 보통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봉사활동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 좋은 거다. 봉사활동 많이 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식구님께서는 직접 단체를 하나 만드셨고 예. 그리고 단체를 만들기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러한 어떤 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두 번 정도 참여야 그냥 이제 봉사활동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예. 식구님께서는 직접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하셨고 단체도 만드시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 계기가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큰 계기는 역시 2008년도 이제 2008년도에 우리 이제 가정당 이제 국회의원 출마 섭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가정당. 예, 사실 그때 저도 이제 출마한 적이 있는데 출마 그때 하셨습니까? 예, 여기 영등포 쪽에 이제 여의도가 사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네. 여의도라면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핵심이잖아요.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 그 결과를 놓고 제가 이제 굉장히 느낀 바가 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느낀 게 이제 철저히 내가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그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그 운동이 참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솔직한 이야기에서 제 자신이 사실은 구의원 깜도 안 되는데 네. 국회의원을 나왔다는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떤 활동을 하고 그렇죠. 실천적인 부분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저도 이제 동네 사람한테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예. 그때 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쟤는 왜 나왔냐. 사실 갑작스럽게. 네, 오늘 갑자기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냥 어리둥절했지. 예. 참 잘 나왔다 하고 환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사실은 저의 책임이 컸다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네. 식구님의 책임이 컸다고 본인 네.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의 끝이 아니라 저로서는 이게 비로소 나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된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봉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 운동이었죠. 야, 어떻게 보면 참모모님께서 뿌리신 이 평화통일가정당의 섭리가 우리 김용수 식구님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 정치의 활동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께서 씨앗을 우리 식구님에게 던져주신 거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그 계기였어요. 그 한번 출마했던 것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탄탄하게 철저하게 밑에서부터 조금씩 준비하면서 나가면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시면서 봉사를 이제 화두로 예, 생각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봉사를 하실 때 다들 뭐 그냥 좀 이상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당연하죠. 갑자기 그냥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규모로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역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역시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아, 식구님의 가족. 예, 제 이제 집사람, 저희 아이들 데리고. 와. 그게 이제 첫 봉사죠. 이제 그 2008년도 지금도 못 있는데 2008년도 7월 6일 날 신길동에 있는 좀 조그마한 그 공원을 예.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영등포 평화봉사의 이제 태동이죠. 그러니까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라도 주워보자. 그러니까 집사람 설득하고 애들 설득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여의도에 있는 한 우리 주민이 예. 함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총 5명이서 신길동에 있는 그 신길 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청소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했죠. 거기에서부터가 이제 네. 이 10년 동안에 해왔던 봉사활동의 시초네요. 네, 시초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좀 이렇게 봉사활동 뭐 한다 하면은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뭘 준비해. 이런 거 고민하다가 결국 시간 지나가고 뭐 사람 모았는데 안 모이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렇죠. 서로 실망하고 역시 너는 봉사할 자격이 안 되는 놈이야 하면서 서로 그냥 막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분부터 함께 하자.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봉사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 그다음은 내 생활 이웃부터.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기초를 쌓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너무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 예. 상당히 그 시작한 날짜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7월 6일. 아,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7월 7일은 예. 제 생일이거든요. 가수마 7월 6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아닌가? 7월 4일입니다. 제가 7월 달은 제가 빠삭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요? 7월 7일이 제가 생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난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생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전날에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을 좀 만들어주는 그때부터 이제 출발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때 봉사하면서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그 공원이 얼마나 더럽던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요일 날 밤에 와가지고 금요일 날 밤에 금요일 밤에 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그렇죠. 근데 또 토요일 날은 또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이제 처음으로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구나라는 그때 이제 좋은 이제 계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셨군요. 근데 오늘이 이제 7월 3일인가요? 7월 4일. 지금 덥잖아요, 지금. 촬영하러 오셨는데도 아까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고 오셨는데 7월 6일도 더웠을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그러면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하는 거죠. 아침에. 그러니까 여름철에 있어서는 반드시 아침에. 더우니까. 오전에 딱 끝내고요. 그러니까 봉사도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턱대고 봉사해가지고 그 순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번이 기약을 못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러니까 봉사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봉사는 저는 40분 이상을 항상 넘지 않습니다. 1시간도 아니고 40분 이상 안 합니다. 40분만 합니다. 40분만. 이제 사람이 기본적인 생리가 40분 이상 봉사가 넘어가면 지루해지고 그 다음부터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딱 기쁨을 느끼는 그 순간에 멈춰줘야 돼요. 이야.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지속적인 다음번에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이 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야, 이 노하우는 제가 아무렇게 안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딱 40분입니다. 절대로 안 넘습니다. 시간 딱 재놓고 40분. 제 철칙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또 20분도 아니고 20분이면 너무 짧으니까 그렇죠. 좀 약간 20분이면 형식적인 겁니다. 40분 정도 해야. 야, 그러니까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뭘 하더라도 하긴 한 30분 정도 지나면 좀 지루해지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꼭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다 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하기 싫어 이렇게 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의미와 이제 재미까지 곁들여야 돼요. 가장 최적화됐을 때에 예. 마무리를 하는군요. 예, 항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제 우리 식구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하셨겠지만 특히 우리 식구님의 이제 우리 사모님이나 특히 자녀들 예. 아니 토요일 날 아침에 아빠가 봉사하러 가자고 했을 때 예. 제가 아마 자녀였으면 아마 되게 눈물 흘리면서 나가기 싫다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참 정말 어땠나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게. 특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봉사를 하면 지금 업무 분장이 다 돼 있어요. 아 업무 분장. 업무 분장이 돼서 집사람은 이제 봉사가 있다 그러면 전날 얼음물을 만듭니다. 되게 어려운 건데. 얼음을 이제 냉동실에 넣어놔요. 예. 다음 날 이제 더우니까 그 음료로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봉사 점수를 애들 등록을 해줍니다. 예, 반드시 아이들이 오면 예. 구 자원봉사센터에 저희 단체가 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잘 됐네요. 그래서 이제 학생 봉사 점수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네요. 그걸 집사람이 등록하는 업무를 맡아요. 예, 등록을 접수를 받고 인적사항을 좀 기록받아가지고 기록하고 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친구들을. 그러니까 한때 가장 많이 나올 때는 우리 그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아들아이 있는데 예. 반에서 친구들 반 이상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봉사할 때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봉사 계획 잡을 때는 반드시 가족들하고 먼저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봉사는 가족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요. 야, 예. 같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언제 할까? 그러면 시험 기간이라든가 여러 사정을 이제 피해서 이제 최적화된 날짜를 잡습니다. 아이고. 그걸 중심으로 잡아놓고 외부 홍보를 해요. 카톡이라든가 인터넷을 들어가 제 이제 인터넷 블로그에도 올리고. 예. 근데 그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들이 모집책이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딸은 어때요? 딸도 이제 많이 도와주는데 네. 최근에 이제 대학교 가면서 딸이 그러면은 첫째고 아들이 둘째인가 봐요. 둘째입니다. 딸아이는 지금 현재 이제 일본에 이제 유학 중이니까. 이야. 예. 그래도 이제 한국에 있어 학생일 때도 많이 도와드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많이 도와줬나요? 아니면 딸이 많이 도와줬나요? 이거 방송 나가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들이 좀 그렇군요. 예. 저는 솔직히 딸이 많이 도와줬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전 딸만 넷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아들 하는구나. 예, 하여튼 딸은 멀리 가 있으니까 봉사 위에 다른 데서 많은 또 기쁨을 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위안을 갖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야, 그럼 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아버지가 하는 그 봉사활동에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잘 따랐습니까? 참 고마워요. 그랬어요? 예, 내가 신기하네. 이게 그 봉사하면서 내가 가장 큰 그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예.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하드 같은 거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그렇죠. 그 껍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더라고 집에. 왜요? 버리지 않고. 왜요?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봉사활동 해보면 알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여러분 그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한번 뒷골목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떡볶이 그 컵 같은 거 하드 껍질 정말 많이 버립니다. 쓰레기가 엄청 많군요. 굉장히 많이 버립니다. 그 현실을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를 사실 거기서 많이 느낍니다. 그렇군요. 잘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한 달에 수십만 원짜리 과외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 하드 껍질 하나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이 얼마나 절름발이 교육이라는 것을 사실 거기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공원에 뭔가 쓰레기가 많거나 이런 것도 물론 그것도 안 되긴 하겠지만은 공원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학교는 교육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인성과 도덕과 지성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교육의 한 부분으로 끝나버리고 행동은 옮겨지지 않는 현실. 그렇습니다. 정말 좀 안타깝네요. 뭐냐면 길거리에 이제
그 담배 보행 흡연하시는 분들 예, 예. 사실 70~80%가 거리에 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막 버리더라고요. 네, 막 버립니다. 누가 그걸 뭐 가져다니겠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본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그 하나가 네. 사실은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어떤 그 생각이 들었냐면, 예. 야, 이 쓰레기 줍는 이 운동은 영적인 운동이다. 야. 왜 영적인 운동이냐면요. 제가 이제 사는 신길동에 그 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골목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골목을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 굉장히 더러워요. 더러운 곳에서. 네,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곳에서 안 좋은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부정부패, 음란한 것, 좀도둑 모든 사건이 다 뒷골목에서 일어납니다. 더러운 곳에서.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나는 영적인 세계를 본 적이 없지만은 예. 과연 이 세상에 악령이 있고 선령이 있다면 이 더러운 뒷골목에는 악령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령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적으로 더러운 곳에도 네. 그것이 곧 내적으로 더러운 곳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외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치유해야겠지만 청소해야겠지만은 예. 또 반대로 오히려 외적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내적으로까지 어떻게 보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예.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환경을 청소하는 이런 운동은 예. 영적인 운동입니다. 오히려 예. 단순히 외적으로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되게 맞는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도 이게 방송에 예. 나가면 안 되겠지만 예. 집에 가면은 예. 집이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막 엉망진창 딸만 내시니까 예. 엉망진창이고 막 뭐 치킨 막 그 닭다리 뭐 걸려져 예. 있고 막 하고 청소가 안 돼 있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괜히 이게 육아하는 데 있어서 저도 책임이긴 하지만은 화가 나더라고요. 영적으로 흐트러져요. 네. 저만의 잘못이 아니었군요. 그게. 그러니까 하지만 들어갈 때 신발장 정리하는 거. 이게 풍수지 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갔을 때 신발장 정리를 잘 해놓으라고. 예. 그러니까 입구, 집 앞, 입구, 그다음에 신발장, 그다음에 집안 안을 깨끗이 정리해라.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친구라든가 몇 사람의 그런 경우를 지금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잘 씻질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악령이 든 사람은 더러운 생활을 하는구나.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한 사람은 예. 사실은 선령이 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듣네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제가 영안이 눈에 뜨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설득력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깨끗하면은 오히려 애들한테도 제가 또 말을 또 이렇게 잘 하거든요. 곱게. 예. 안녕 이렇게 하는데 집안이 더러우면 벌써 제 안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야, 뭐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강하게 나와요, 말이. 예. 근데 되게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맞는 말씀 같네요. 예, 그게 이제 생활 신앙이죠. 그런 생활 속에서 예. 신앙이 함께 이게 어우러져야 신앙에도 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슨 뭐 큰 저택가 같은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소박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예. 이게 단정되어 있느냐, 예. 정돈되어 있느냐, 예. 이게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거군요. 사실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그 집을 보는 관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막 명품 아파트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강남 가면 뭐 평당 막 5천만 원, 예. 6천만 원까지 지금 이제 나왔는데 예. 저는 그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과연 명품 아파트가 뭐냐? 제가 이제 청소를 하면서 저희 집 바로 옆에는 좀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경비원한테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눈이 1m가 내렸는데 예. 1m가 내렸을 때 그 주민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워야죠. 다 나오겠죠. 예. 근데 한 명도 안 나오더랍니다. 야. 그러니까 경비들은 경비 서는 게 업무잖아요. 그렇죠. 눈 치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경비들이 밤을 새워서 눈을 치우는데 주민들이 한 명도 안 나왔다.
이제 그런 아파트를 명품 아파트라고 선전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물질화됐냐, 세속화돼 있냐,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네요. 공동체가 무너진 아파트를 명품 아파트라고 선전을 해요. 단순히 그냥 값이 비싸고, 값이 비싸고 넓고 뭐 조금 화려하다고. 비싼 재료를 넣고 화려한 재료를 넣었다고 해서 명품 아파트라는데 명품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가 아닙니다. 예. 공동체가 살아있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는 층간 소음 문제도 서로 상당히 간에 없습니다. 잘 그렇죠. 상호같이 대화하고 예. 아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러죠. 서로 간에 이웃 간에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배려해주는 그렇습니다. 그게 명품 예. 아파트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정리정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쓰레기를 사실 뭐 버리는 거야 쉽죠. 네. 줍는 건 어렵고요. 근데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주우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그 행동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습관이 그 인격을 만든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쓰레기 버린다고 해서 사람이 나쁜 건 아니고 그런 시각도 좋지는 않죠. 예. 그 습관이 나쁜 겁니다. 그냥 이게 버리는 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쉽게 그렇죠. 쉽게 하니까 그 습관이 인격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 인격화 단계까지 왔어요. 예. 우리가 이제 청평에서도 악이 드세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느낍니다. 네. 그렇습니까? 악이 드세졌다는 것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예. 굉장히 악이 드세진 걸 느낍니다. 과거보다 훨씬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풍족해졌는데 예. 정신적으로는 훨씬 가난해진 사회입니다. 지금 사회가. 참 이 얘기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게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쓰레기를 주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뒷골목의 모습도 보고 네. 앞골목의 모습도 보면서 네. 생활에서 많이 부딪혔던 그 지혜가 지금 담긴 말씀 같아요. 예. 이게 그냥 한순간에 판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한 곳을 청소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9년, 8년 동안 해왔던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신데, 야, 참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저는 사실 이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이제 주로 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의미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럼 봉사하실 때 아까 뭐 40분에 대한 얘기도 하셨겠는데, 네. 이 영등포 평화봉사회의 뭐 원칙, 이 봉사의 어떤 규칙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단무지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무지요? 예. 단무지. 예. 먹는 단무지가 아니고요. 단은 그 단순한 거. 단순한 거. 예. 그다음에 무는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지는 지속적인 거. 지속적인 그게 제가 거.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왜 단은 단순해야 되냐면 예.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예,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어르신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봉사이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요. 봉사를 통해서. 남녀노소가 같이.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말한 40분 원칙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돈이 들지 말아야 됩니다. 봉사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예. 두 번 다시 못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 생계에 지장을 받거나 절대로 무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얼음물 하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주스 한 잔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쓰레기 줍기 하는 거 쓰레기 집기 하나 철물점 가면 2,000원 합니다. 2,000원. 이거 한 2, 30년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철이 녹는 건 아니니까 쓰레기 준다고 돈 안 해서.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갑도 1년 이상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봉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모으면 돼요. 예. 특별히 안 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무리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지속적인 거. 매달 한 번씩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무섭네요. 사실은 엄청난 사람이 거네요. 거기에 진정성이 그렇죠. 를 인정받게 되는 입장으로 이제 바뀌죠, 이제. 제가 조기 축구회를 가보면은 네. 항상 그 어떤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아침에 가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지금 조교축구를 한 6년째 하고 있거든요. 6년 내내 남녀를 불문하고 거기 신도분들이 그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감동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한두 번이면 그냥 뭐 아이 뭐 또 생색내는구나 생각할 텐데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딱 보면은 다들 남녀노소에 진짜 특정한 무슨 건강한 체격을 갖고 있는 뭐 청년들만 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뭐 할머니 어린아이들 거 할 거 없이 그냥 그 교회 신도들이 나와서 잠깐 청소하고 가는 건데도 제 3자 입장에서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 또 의미가 우리 식구님께서 가져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운동이 예. 하나의 생활이 돼야 돼. 이게 그것이 생활화돼야지 이게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그 단무지라는 말 참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무리하지 않고 예. 무리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 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일생을 들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능한 운동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야, 그리고 봉사활동 끝나고 나서 또 가족끼리 같이 또 했으니까 네. 또 오늘 봉사활동 하느라 수고했어 이러면서 좀 나누는 그런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지향하는 예. 진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그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봉사활동하고 난 다음에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술래, 네가 먼저 주술래, 그럼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끼리 이 보이지 않는 그 연대 의식이 싹이 터요. 아, 돈독함이나 이런 예. 것들이 그러니까 함께 이제 그 똑같은 어떤 문제의식을 느껴요. 쓰레기 청소하면 얼마나 우리 주변이 더럽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쓰레기 보이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 반응이 그랬어요. 쓰레기 있겠냐? 아니 뭐 청소부들이 다 하는데. 그렇죠. 다 치워주는데 무슨 청소가 있겠냐? 이제 딱 10분만 청소하면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고. 심각할 줄 몰랐다. 아, 이렇게 심각. 전부 이제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어도 예. 관심을 예. 가졌을 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입니다. 그게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뒷골매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하나를 통해서도 세계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쓰레기 줍는 그 하나에서도 세계가 다 보이는데 예. 이것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건 모릅니다. 깨끗한 곳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더러운 곳에 쓰레기 버리는 건 쉬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깨끗한 곳. 예. 쓰레기 버리려고 하면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버려야 하는 그런 곳을, 그런 장소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을. 그러니까 옛날 그 과거에 뉴욕의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에 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뉴욕에 범죄가 많고 슬럼가가 많아졌느냐? 예.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주택가에 유리창을 하나 깨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깹니다. 그러면 더러우니까 사람들이 잘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럼 거기다 쓰레기를 하나 갖다 놔요.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사를 갑니다. 더러우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그 지역을 노숙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일대 공원이 완전히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첫 출발은 그렇게. 그래서 첫 출발은 그 하나 유리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아니 시장이 그걸 염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의 범죄를 줄이는 방법으로 뭘부터 했냐면 그 깨진 유리창만 갈아버립니다. 깨지면 무조건 바로 네, 갈아버리는. 바로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낙서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낙서 하나가 굉장한 범죄 의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뭔가 법이 준용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 그걸 영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한 악령들이 이제 득실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이 차용을 했어요. 왜 우리 골목이 더러워져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뒷골목을 깨끗이 청소해버리면 그 도시가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사실은 효과 본 것도 많아요. 예. 청소를 하니까 동네 몇 분이 따라서 청소를 합니다. 아, 이제 모르시는 예. 분인데도 예. 그냥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보고 따라서 해요. 자연스럽게 함께 합류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하니까 이분도 용기를 갖고 청소를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꼭 이야기를 해요. 아침 청소를 하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예. 집 앞을 꼭 청소하시고 출근하시라고. 아, 자기 집 앞부터. 네, 내 집 앞만큼 여러분 꼭 청소를 하고 출근하시라고. 아.
제가 꼭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아침마다 저도 이제 청소를 하거든요. 예. 지나가는 분한테 정말 정중하게 그것도 이제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가 뭔데 뭐안 되고. 네가 뭔데 나. 근데 이제 내가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차마 이분들이 뭐 말을 못해요. 또 이제 신뢰감 갖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분들이 이제 잘 알죠. 네,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겠지만 네. 아니 이 사람은 계속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큰 보람이죠 이제.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제가 완전히 이제 거의 완숙한 단계까지. 네, 아직 멀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8년, 9년 동안 잠깐나마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참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별의별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있다. 저기 그 동네 공원에 청소를 하는데 예. 어느 날 그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저 청소를 하는데 와가지고 공손하게 제 손을 잡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예. 이 사람아 이제야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았다고. 이 청소도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예. 저를 그 이제 과거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평화통일가정당 예, 굉장히 저를 미워했대요. 이 뭐 갑자기 예, 나와가지고 무슨 뭐 저는 정치적인 무슨 예, 또 이제 선거 나가려고 저 쇼 부린다고. 그 이후에도 이제 봉사활동하는 게 하니까 이제 저 쇼 부린다고. 근데 그게 한 1년, 2년 계속되니까 이분이 이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할아버님이 그렇게 참 말씀하신 걸 듣고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할아버님 이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3일만 청소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3일만 청소해 보시라고. 이게 가능한가? 오히려 그냥 속보에서 못 합니다, 이거. 그런 적도 있었고 하여튼 에피소드는 참 많습니다. 예. 그 뭐 참 처음 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손잡아주면 네, 당황스럽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분께서 그런 따뜻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봉사활동에 대한 이 뿌듯함 네. 많이 느끼셨겠네요. 네. 참 감사드립니다. 예. 야, 그렇게 봉사활동을 지금 이렇게 계속 해오시면서 또 그게 가장 또 큰 원동력은 가족의 또 힘이었고. 그렇죠. 참 아들이 열심히 또 모집도 하고. 네. 그래도 또 그 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아버지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깨우니까. 근데 그것도 내색도 안 했다면서요. 사실은 내 앞에서 내색을 못한 것 같아요. 혹시 뭐 좀 약간 좀 강하신 편입니까? 그 집안에서? 난 그러진 않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자꾸 나냐면 예. 그 노아의 방주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에 그 가족들이 다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들이 노아의 섭리를 협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이 가족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저는 그 봉사활동을 가지고 가족들에 대해서 먼저 제가 정말 제일 고맙다고.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반대하면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그 무너집니다. 내가 봉사하는데 집사람이 반대했다. 예, 그렇죠. 아이들이 창피하고 그걸 매면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몇 년 못 갑니다. 무너집니다. 그건. 그러고 참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이 문화, 또 그러한 또 믿음의 기대 이런 것들을 또 잘 세워 오셨으니까 그런 아버지를 또 믿고 또 친구들을 부르면서 오히려 또 뿌듯해야 했던. 아주 참 그게 저한테는 참 그 행운이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예. 참 이 평화봉사의 이 영등포구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고 있는데 참 부럽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옆 동네거든요. 여기는 영등포구고 바로 옆 구는 동작구 아닙니까? 동작구입니까? 제가 동작구 노량진동이거든요. 저희 동네에는 왜 이런 우리 노아 식구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제가 노아가 되면 되는 건가요? 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뭐 교회에 무슨 모델이 없다 뭐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가 모델이 돼야죠.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모델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모델이 있어도 따라갑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안 따라갈 수 있겠네요. 모델이 있어도 내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네, 세상을 못 변화시키거든 차라리 내가 변하고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을 변할 수 있습니다. 난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델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겠다. 내가 변화에 내가 주역이 돼야지 그건 이 운동은 성공을 해요. 우리 흔히들 보면 자꾸 뭔 운동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자꾸 위에 건의를 해서요.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그 절대로 성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냥 운동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예. 그것은 형식적으로 몇 번 할 수는 있어요. 타율적이고. 예, 절대로 성공을 못 해요. 밑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해야. 네, 내가 좋아해서 해서 위가 바뀌는 그것을 기대를 해야지 위가 바뀌는 기대를 했다가는 이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우리 식구님을 이제 제 선배님의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 이제 바라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우리 김용수 식구님께서 어떠한 뭐 봉사활동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긴 했는데 뭐 그러고 그냥 또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또 몇 달 지나서 또 뭐 이렇게 뭐 파워 블로거라고 하시더라. 네. 또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할 것인가 또 관심을 갖게 또 보게 됐는데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연이 있고 오히려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주고 예.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게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쓰레기에 대해서 뭐 쓰레기 좀 줍는 거 이것이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약간의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찮은 그렇게 거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더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떻게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왜 그러냐면, 나의 행동이 벌써 우리 라운일, 우리 차장님이십니까? 되게. 네, 저는 이제 예. 그 MC. 우리 MC께서 감동을 받았다니까, 이건 제가 감사하는 거죠. 예. 예.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게 유치하고, 그거 꼭 굳이 내가 해야 될까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청소하시는 사람이 있잖아. 청소부가 있잖아. 예. 이 생각을 사실 두 가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도 네. 100%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기는 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집 앞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무슨 뭐 봉사하고 위하여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조금 어불성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지금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영등포 평화대사 모임에서 예. 충격적인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또 충격적인 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충격적인 거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식구님이 예. 이제 평화대사 모임에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에 일하는 참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니까. 예. 창조 원리에서 딱 나오는 네. 거잖아요. 예. 질티 있는 평화대사 한 분이 내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자기나 저렇게 살 것이지.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딱 그러니까 무섭네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이제 그렇지. 나도 말로는 예. 잘 주고 잘 받는 위하여 이게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그렇죠. 참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 내가 행동을 하고자 안 했을 때는 그러네요. 이 말이 내가 말과 내 실천하고 일치하지 않고는 이건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뜨끔 놀란 거예요. 이걸. 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돌아봤어요. 나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사실은 아버님 집회 정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 그것을 내가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라고 했지 않은지. 그거는 가장 기본이지. 네. 뒤돌아보면 예. 내가 하는 게 뭘 해놨는데? 내 지역을 위해서 뭐 했는데? 내 이웃을 위해서 뭐 했는데?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도 준 적이 없는데. 사실 거기서 사실은 원동력이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이, 쓰레기라도 하나 줍는 것이래. 이것이 참사랑의 실천이라면 이것도 정말 감사한 거 아니냐.
그게 저는 참사랑의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겠다고 보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작은 네. 나비가 날개짓 하나가 이 미국 서부로 가서 이게 캘리포니아에 태풍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 나비 이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자기 지역 속에서 자기 네. 그 가정 속에서 그러한 작은 것이지만은 꾸준하게 이런 실천을 하게 됐을 때 이 네. 한국 사회를 이 전 세계를 크게 또 어떻게 변화시킬 보면 수 변화시킬 있습니다. 수 있는 그 당장 원동력을. 우리 통일교회 식구님부터 예. 아파트 살고 있는 우리 식구님은 어디를 마냐? 아파트에 재활용품 창고 그 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한번 도맡아서 해보십시오. 아, 거기도 막 쓰레기 것들이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사실은 말이 공동주택이지 예.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콩가루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갈등 많습니다. 그거한테. 거기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는 식구가 통일교인이었다고 알려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일요일 날은 꼭 예배 보기 전에는 예. 우리 교회 앞을 제가 청소를 합니다. 좀 일찍 와가지고. 여기 영등포교회. 여기죠. 이제 여기 일대를 여기 주변 분들이 제가 통일교회인 걸 다 알아요. 이제는. 아, 처음에는 무슨 드러내놓고 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해요. 근데 일요일마다 좀 일찍 와가지고 여기를 한 바퀴를 돌고 청소를 해요. 혼자 하십니까 아니면? 네, 혼자 하겠죠. 저는 이제 다른 식구님들은 이제 예배 다른 봉사를 하시고 저는 여기 밖에 청소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전문 용어로 나와 말이다 여기는. 예. 건드리지 마라. 여기는 내 구역이다. 나의 구역이다. 예. 아. 그래서 여기 주변에 원룸 사는 분들한테도 조금씩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 꼭 집 앞 청소를 하시라고. 청소를 하시면 좋은 운세가 옵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면 저는 여기 통일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분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청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아 그러세요 이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서 자기도 약간 그래 나도 좀 청소해야겠다. 예.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좀 화가 나겠지만은 그러니까 특히 원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 대부분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하면 저 여기 세입자입니다 그래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 아 주인의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예. 세입자가 청소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사실은 자기 집 앞 청소는 그 본인의 책임입니다. 법적으로도. 세입자라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식구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 보니까 옆에서 막 인사도 하시고 반갑게 막 맞이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게 가지신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뭔가 저보다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인사를 잘 하실까 했는데 그렇게 또 이게 관리를 잘 하셨군요. 야, 근데 이게 정치적인 의도로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진짜 산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거 힘들다, 버겁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먼저 와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청소를 이 쓰레기를 줍는 거. 저도 실천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있어요. 전도를 하려고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치도 사실은 그래요. 그 사람한테 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게 저도 이제 쓰레기를 줍다가 어느 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정치가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을 사랑해오고 지역을 사랑해야겠다. 정치는 두 번째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 생활 정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생활 정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가까운 곳에서 가까이 있는 데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실 우리 80년대에 이제 당시에 주사파라든가 그 이분들의 논리를 이렇게 보면요,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멀리 있는 민중은 사랑하되 북한. 가까이 있는 민중은 모릅니다. 가장 큰 게 맹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내 있군요. 바로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지 않는 민중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허구입니다. 참 오늘 이렇게 이제 평화봉사회, 영등포 평화봉사회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 9년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야, 좀 그 활동을 하시면서 방금도 이제 몇 가지 좀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이제 9년 동안 봉사활동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식구님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식구님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일단은 그 봉사의 기본 베이스가 저는 단도직 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청소.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집 앞 청소.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내 집 앞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나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나하고 마음을 맡고 있는 3명을 묶으십시오. 이웃에 살고 있는. 그리고 내하고 이웃에 살고 있는 3명이 하나가 되십시오. 예. 이 3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름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동작이다 그러면 동적 무슨 평화봉사단. 무슨 동작 다문화지다. 동작 다문화봉사회.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에 그렇죠. 봉사단. 예. 딱 이름 노량진.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각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등록을 하십시오. 단체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록하는 거. 예. 등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봉사를 하냐면 매달 오늘은 우리 집 앞에 청소. 그 부근 청소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식구님 집 앞 청소. 다음 달은 또 다른 식구님 집 앞. 거기에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 앞을 나하고 남편하고 애들하고 다 같이 해요. 그럼 벌써 3명이니까 4명이면 3, 4, 12, 12명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12명 계속 1년 내내 해보십시오. 그리고 봉사활동 하고 나서 이제 40분 지나서 같이 또 얼음을 한번 한잔 마시면서 그렇죠. 아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하면서 또 나누는 그 대화. 소통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봉사 점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중요하죠. 자기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등록하면. 그러면 봉사 점수도 만들어주고 이웃 간 소통도 하고 누가 봐도 보기 좋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알려져요. 쟤들이 통일교 사람들이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다가 통일교인임이 알려지는 경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요. 예. 경우하고 봉사활동 하다가 통일교인이 알려지는 경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야, 더 큰 감동이 오겠네요. 그러니까 2020 비전이라는 것이 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부터 바뀌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그런 환경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비전이 100년 걸릴 것이 50년 걸리고 50년 걸리 25년 걸리고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에 충신이 지치면 역적이 된다는 말씀을 사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치지 말자. 지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무리하지 않고 지속적인 방법. 예. 그리고 얼음물 준비해야 됩니다. 예, 얼음을 꼭 준비하십시오. 예. 예. 오늘 이렇게 이제 한 9년 동안 영등포 평화봉사에서 우리 활동하고 계시는 또 이제 단체를 만드시고 또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순 식구님의 정말 이 봉사에 대한 철학 그리고 어떤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또 비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참 저 혼자 듣기는 좀 아깝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리얼토크 식구수다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뭐 2020까지가 아니라 뭐 2080까지 되겠네요. 아마 연기 가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건강하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줍다 보면 예. 굉장히 또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네, 몸도 움직이고 굉장히 건강해져요. 나중에는 이제 또 손자, 손녀랑 같이 3대가 함께하는 봉사단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각 교회에서도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 교회에서도 헌금의 일정 부분을 사회봉사기금 같이 좀 괜찮은 재정적으로 괜찮은 교회는 10분의 1, 11조를 떼서 아예 이 사회를 위해 쓰는 거. 어려운 교회는 101조. 이렇게 좀 일정 부분을 매달 떼가지고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지금 우리 가정연합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긴 하지만 또 그것을 좀 더 제도화 시키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얼음을 마실 때보다는 파워레이드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마실 때 더 열심히 쓰레기를 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탁한 것을 가지고 그렇죠.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 돈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죠. 그 애들 나오는데 성공학생들 나올 때 애들 떡볶이라도 한번 사줘봐요. 김밥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사주고. 그러면 예. 아이들이 다음에는 떡볶이 먹고 싶어서 나옵니다.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잔재미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예. 잔재미가 없으면 아이들도 아,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 그게 꽃을 더 피웁니다. 협회는 너무 멀어요. 그렇죠. 협회는 내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 무슨 봉사 대상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정 봉사 대회.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그 작업이 뭐가 있냐면 그 봉사가 일종의 아버님 성화기. 아버님 성화 오주기잖아요. 예. 오주기 기념으로 청평 일대를 모든 식구들이 한번 청소를 하자. 야, 우리 성지 많잖아요. 한남동 공간, 부산 범내골. 부산 범내골에 있는 수정산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가서 청소 한번 한다.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봉사 점수 다 주고 순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님의 심정도 채우라 할 수 있는 이런 그 다양한 이벤트. 예.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또 그 국제 행사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 행사에 반드시 스케줄에 봉사 활동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좋은 호텔,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은 예. 이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게 하는 거,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줍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련회, 각종 모든 연수 세미나에 아침에 봉사활동 스케줄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바닷가 여수 앞바다에서 예. 세미나가 있다. 아침에 여수 앞바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놀 수 있죠. 예. 그 청소를 하면서 더 큰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제도화돼야 됩니다. 반드시 프로그램화되고 했을 때 이 봉사운동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단연간의 이 경험을 가지고 이게 또 이게 어떤 정책적인 이 제안까지 해주시니까 우선 저부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뭐 사회자분께서도 민동성 봉사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아유, 예. 나중에 우리 봉사상 할 때 서로 한번 경쟁해야겠는데요. 저도 존경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예, 뭐 청룡 봉사상 뭐 이런 거 등등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함께 또 같이 또 얘기를 나누는 걸 하고 오늘 마지막 순서로 그래도 이제 우리 김용수 식구님께서 봉사활동을 출발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큰 힘을 준 우리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모님 계시고 또 일본에 가 있는 딸이 있고 또 한국에 또 아들이 있는데 이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예, 한번 같이 이거 눈물 나요, 이거. 우리 9년 전을 생각하면서 한번 예. 여보, 내가 당신한테 처음으로 여보란 말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네. 정말 어떻게 보면 타국에 와가지고 나를 만나 이렇게 정말 어려운 길을 나는 이제 봉사가 좋다고 이렇게 했지만 당신 따라가는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참 함께 따라주고 이렇게 정말 준비해주고 참 내가 당신 없으면 정말 이거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당신한테 고맙고 당신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일본에 있는 딸 우리 강하나 나는 정말 네가 내 딸로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아빠 정말 힘들 때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내 아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우리 기정아 정말 내 눈에 정말 집어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 정말 봉사활동할 때 항상 친구들 데려가지고 좋은 친구들 와서 이렇게 아빠 도와서 정말 고맙다. 아빠는 정말 너희들 없이 못 산다. 자, 강하나, 기중아,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예, 이렇게 또 우리 이 가족에 대한 이 사랑이 워낙 크시네요. 저도 상당히 오늘 집에 가서 또 제 나름대로 영상 편지를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영등포 우리 평화봉사의 회장으로서 9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그리고 계획하셨던 것들이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전해졌고 앞으로도 더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리얼토크 식구수다에 나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부터도 우리 식구님처럼 내 집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 환경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실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